자, 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오늘 열 번째 굴업도 땅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열 번째, 3분의 2 정도를 이제 했는데 앞으로 한 5번 정도, 6번 정도 남아 있고요. 현재는 이제 10번이니까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굴업도는 인천 덕적 섬 중에서는 제법 지명도가 있고, 언론이나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땅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콩이 어느 날 1987년, 88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과 둘러싼 이제 땅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덕적면 이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굴업도, 배가도, 그 다음에 울도, 지도, 문갑도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제 덕적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덕적도 이러면 이제 통칭 이렇게 부르는 거고, 덕적 본섬 이러면 덕적도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굴업도는 주민등록상 한 26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건 주민등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뭐 문갑도, 배가도, 뭐 지도, 울도가 있는데, 덕적도, 소여도가 좀 사람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문갑도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굴업도는 이제 그 알려진 것만큼 좀 가기가 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인천에서 덕적으로 갔다가 덕적에서 다시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는 방법이 이제 인천에서 연안부에서 배를 타고 덕적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문갑도, 지도, 울도, 배가도, 굴업도. 그러니까 홀순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짝순날은 배가 덕적에서 굴업도, 배가도, 울도, 지도, 문갑도 이렇게 5개 섬을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이제 이런 거고, 최근에는 이제 백패킹이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나 그 여행사들이 이제 이 배 편을 대부분 많이 사는 편이라 상당히 가기가 이제 어려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에 관련된 5개 섬을 별도로 갈 수 있는 방법, 직항로는 이런 방법을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굴업도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인천에서 한 직선으로 한 90km 정도, 그 다음에 덕적도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섬의 형태가 이렇게 사람이 엎드려 있다, 이래서 이제 뭐 굴업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923년도에 태풍이 이제 불어서 뭐 한 가옥 뭐 100채, 뭐 그다음 뭐 배가 한 1000척 정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000명 정도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약간씩 이제 이런 그 파도들이 좀 있었던 이런 거고, 최근에는 굴업도 핵폐기장을 이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지정했다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 마을 공동체 이후에 그 지도자들이 형성되고 지도자들이 이게 마을의 위기가 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대 투쟁위를 조직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핵폐기장 반대 투쟁 역사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2주 만에 이런 자체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거는 아주 획기적이고 보기 드문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을 공동체 중요성을 이제 가해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인천의 핵대협이나 뭐 환경운동단체나 청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이제 반대 투쟁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반대 투쟁과 그 다음에 이제 94년 12월에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 활성단층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둘러싼 논란들은 되게 많고, 또 이거에 또 이제 핵폐기장 투쟁사 뭐 이런 것들 석사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보면 참 특이한 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가 이게 전체적으로 검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거죠. 다르게, 다른 건 내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지리학 전공한 저희 아내나 저희 집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 갔을 때도 여기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바위가 참
겁냐 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 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핵폐기장 지정을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사전 조사를 하고 답사했으면 되는데 아마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섬 중에 유일하게 인원이 제일 작은 데가 여기니까 아마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이 땅은 그 CJ가 전부 다 구럽도 핵폐기장 이후에 이제 CJ가 이 땅을 전부 다 구럽도 땅을 거의 대부분 이제 매입을 했는데 여기 이제 골프장을 이제 산 정상을 이렇게 없애고 이제 그 18월 되는 이제 이런 그 골프장을 이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그런 이제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찬반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들이 꽤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구럽도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했던 거고 덕적도에 계신 분들도 일부 찬성하시고 뭐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신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산 정상을 이렇게 쭉 없애면서 18호를 정도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논란들은 꽤 이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이제 요 왼쪽에 그림이 이제 개머리 능선인데 이 구럽도 제일 끝에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머리 능선인데 여기에 이제 백패킹 장소로다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이게 숙박을 하는 이제 이런 걸 꽤 유명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구럽도 가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덕적도까지 가서 다시 배를 타야 되는데 거의 이제 배편이 없다시피 하고 그런 것들이죠. 여행사에서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없는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데 중에 하나고 이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경치도 상당히 멋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기초 이런 뭐 화장실이랄까 세면실이랄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불도 나고 뭐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백패킹 장소로서는 인초 서해안 쪽에 넘버원에 속하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머리 능선은 특이하게 이제 나무들이 거의 없죠. 그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다 쳐낸 게 아니고 옛날에 여기서 소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소를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나무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람도 세고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이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가는 길은 인천에서 덕적에서 내려서 홀순나루 오른쪽으로 오는데 문갑도 그다음에 지도, 울도, 백아도, 구럽도가 제일 나중에 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짝순날은 덕적에서 구럽도, 백아도, 울도 그다음에 문갑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도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제일 먼저 가거나 제일 늦게 가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구럽도하고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구럽도하고 백아도 요 사이가 울도하고 요 사이가 바다도 상당히 깊으면서 우리나라 이 서해안 최대의 어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어, 뭐 주로 뭐 숭어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놀래미, 뭐 우럭 이런 대부분 다 여기서 잡히고 그 다음에 다음에도 하겠지만 울도 전후에서 여기는 그 새우가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치도 상당히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접근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제 문제점으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럽도의 1957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으로 여기 이제 그 방문을 해서 썼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책이 PDF 파일로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 전쟁 후니까 그 가구가 이제 원래 주민은 6가구, 피난민은 9가구, 피난민이 좀 많았죠. 그 덕적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덕적에도 한 4,000명, 덕적 분섬도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피난민 있고 한 15가구가 있었고 피난민들은 그 생계하고 뭐 집도 없고 뭐 그냥 간신히 비와 이슬 정도 맞을 정도가 되고 어업은 하고 있는데 배가 없으니까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어업 노동자 품팔이 정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산에는 이렇게 약간의 모래사장 정도가 있는데 좀 미비하다. 밭은 좀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벼농사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이렇게. 그런 거고, 이 섬은 옛날에 그 서산에서 살던 그 일제시대 때 서산에 살던 일본 사람이 와서 여기다가
소를 길렀던 방목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오랫동안 하다가 소가 먹을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저길로 낭떠러지를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방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한참 동안에는 뭐 한 97마리, 한 10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그 57년도에 보면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구럽도가 덕적군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난한 섬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소가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소 배설물을 둘러싸고 이제 그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 곤충이나 뭐 식물학자 이런 분들하고 이게 조사를 했을 때 이 구럽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소똥에서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그 준천연기물 해당되는 이런 소똥물인가 뭐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그 뱀이 많은데 뱀도 이제 뭐 비담뱀인가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비담구렁인가 뭐 이런 뱀도 이제 나타난 이런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일제시대 자료인데 이건 참고 삼아 좀 보실만 한데 구럽도는 현재 지도가 있는데 구럽도는 현재 선창가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여기가 이제 선창가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 여기가 전 선창가였던 거죠. 여기가 이제 목기미 해변이었고 여기 선창가에서 이제 배를 여기 타고 이렇게 덕적으로 가든가 돌아서 이제 이렇게 그 배 가거나 이제 울도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 일정하게 여기가 그 해수욕장을 하든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면 섬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이제 분할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이 포구를 중심으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923년도 전후에 대체적으로 집들은 이렇게 여기 형성되고 여기 형성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1923년도에 폭풍에 의해서 이제 대참사가 기록하고 여기 대부분 다 없어졌던 거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배터 중에 하나입니다. 물살이 세고 그래서 배를 대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해수욕장이 좀 발달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백패킹 장소로 유명한 이제 개머리 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조그만 해변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뭐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옛날에 선창포구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이쪽이 덕적도 방향인데 포구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민가가 있었던 거고 그 민어팥이하고 이제 조기가 좀 잡히고 이러니까 안강마을 이용해서 잡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오는 상인들 또 상인들을 따라오는 이제 식당 주인들 그다음에 술집 뭐 작부들 이런 분들도 쭉 따라와서 이렇게 이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 이제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술집이 좀 있었던 거고 여름에는 이제 워낙 크고 그러니까 이제 주재관 경찰서 정도가 이렇게 파견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도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번성할 때는 꽤 참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파서 보면 이렇게 구들장 같은 경우 가옥 이런 형태가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이렇게 가옥의 형태가 주변에 있고 여기 이렇게 대규모로 다 이렇게 가옥에 있었던 흔적은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럽도는 옛날에 폐총이 발견돼서 적어도 이제 옛날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럽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데 땅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구럽도에서 한 14년간 정도 이렇게 땅콩 농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덕적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건데 이분은 이제 70년대 들어가서 86년도, 87년도에 나오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구럽도는 한 20가구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산을 개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땅콩을 주로 이제 심었고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뭐 1년에 보통 뭐 한 20가구 정도 땅콩을 수입했다, 이제 수확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래사장이라서 산도 모래사장이라서 이렇게 심으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땅콩이 원래 이제 그 모래고 그다음에 물 빠짐이 좋은 데 중에 하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땅콩은 저 쌀값보다 한 2.5배 정도, 약 3배 정도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100원이면 한 300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땅콩을 많이 심었다. 왜?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거니까. 그 땅콩을 팔고 직접 팔거나 아니면 이제 덕적도로 나와서 그 덕적도 천주교회 그 최분도 신부님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많이 팔았다고 하고, 그 판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쌀을 산다거나 이제 그 원재료를 산다거나 뭐 식료품을 사고 일용용품을 산다고 이렇게 이제 교환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이런 증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에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참 진행될 때 돈이 없으면 땅콩으로 서로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쌀도 땅콩으로 바꾸고 이런 물물교환 형태도 이렇게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 주변 주민들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쓰진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주로 이렇게 능성에 이렇게 개간을 해서 땅콩을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땅콩을 심지 않으니까 그냥 다 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이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땅콩이 되게 많았다 그러는데 얼마큼 많냐? 그럼 지금 진짜 많았냐고 얼마큼 많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계량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이런 자료는 거의 없는데, 이제 그 당시 70년도 자료를 가지고 땅콩 수확량하고 인구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땅콩 수확량을 1인당 나눴을 때 보면 여기 보시면 덕적이 뭐 한 4.1kg 정도, 문갑도가 좀 많은 편이 9kg, 한 10kg 정도 되고 승봉도가 한 9kg 정도 되는데, 반면에 구럽도는 167kg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되는 거죠. 1인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섬의 면적당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수확량이 얼마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구럽도는 한 7.1톤, 7톤 정도 되는 겁니다. 면적당 수확량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소야도가 약간 높죠. 3.8톤 정도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덕적 군도 덕적에 있는 면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수확량 가지고 수확량 대비 이제 그 인구와 수확량 대비 면적으로 나눴던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정해 보면 이렇게 보더라도 압도적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자료는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료나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인구나 면적으로 나누는데 그 원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그분들 그 김경배 씨 말에 의하면 땅콩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 그 먹이는 뭘로 했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하자마자 이걸 이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풀이나 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벤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땅콩을 수확하고 남은 땅콩 줄기 있죠. 이걸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보통 뭐 한 2마리 정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0마리 정도의 소가 있었다. 한 집당 2마리 정도 되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뱀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11년도에 조사할 때도 여기서 이제 그 구렁이가 이제 발견되고 뭐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고, 뭐 환경운동 단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우철이 되면 가을 정도가 되는데, 새우철이 되면 주로 그 울도하고 그 배가도하고 구럽도 요 앞바다에서 이제 그 새우가 많이 잡히는데, 그 새우를 잡다가 그 이제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주로 구럽도로 피항을 했답니다. 피했다는 거죠. 배를 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잠깐 쉬고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증언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뭐 밥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숙박비도 받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럽도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서는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피양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구럽도 바로 앞바다에 있는 배가도나 거기 이제 무인도인 가클도나 울도나 요 주변이 이제 황금어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당시는 배들이 적고 동력도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덕적 본도로 피항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피항지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구럽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산미나리도 많고 더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더덕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1987년도, 86년도에도 처음 가고 이게 뭐 낚시 가고 그랬을 때도 더덕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산으로 지나가면 더덕 향이 그렇게 많이 났던 거죠. 더덕을 캐서 이제 그 대부분 산에 모래밭이니까 금방금방 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덕을 캐서 이제 먹고 그랬던 건데 더덕이 워낙 커서 거의 뭐 화장지 정도 안쪽에 있는 이 정도 되는 규모도 되는 것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나물도 많고 뭐 둥글레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이제 이분은 87년인가 88년도 87년도로 기억하신다는데 땅콩값이 이제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땅콩이 더 이상 이제 이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것들이 돼서 이제 대부분 구럽도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구럽도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인가 한번 갔을 때는 6가구에 9명 정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더 한적했던 거죠. 그 바로 앞에는 그래도 이렇게 땅콩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꽤 많이 사셨는데 90년도 초반 중반에 갔을 때는 한 6가구에 9명 정도. 그래가지고 섬이 너무 조용하게 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여러 사람들 이제 같이 이렇게 배를 빌려서 덕적에서 빌려서 갔는데 그 해수욕장에 저희들밖에 없어가지고 해수욕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오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이제 한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아마 그런 걸 알고 1994년도에 핵폐기장을 이제 6가구에 9명 사니까 여기다 이제 하려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구럽도 땅콩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대체적으로 기억은 1987년, 88년 전후로 이제 이 땅콩이 갑자기 이제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질 않는 것들이죠.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1981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 광주에 있는 분들, 이제 광주 시민들을 이제 압살하고 이제 정권을 이제 찬탈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이제 시민들의 투쟁도 받고 학생들의 뭐 그 투쟁도 받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뭐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구속되고 뭐 이럴 정도 되는 이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이제 미국에는 이제 레이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 레이건 정권에 의해서 이제 농산물, 수산물 이런 분들을 이제 개방을 요구해서 이제 그걸 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농산물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 수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뭐 소고기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땅콩 재배 농사가 꽤 있으니까 구럽도 말고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콩 그러면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몬드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아몬드를 수입하겠다 그래서 아몬드를 처음에 수입을 해요. 1985년도에는 한 340톤 정도 하고 이게 86년도에는 600한 20톤으로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땅콩은 이제 나오고 이제 아몬드는 없으니까 아몬드는 수입하게 되는 것들이고 이제 이것을 이제 뭐 호텔이나 다른 데 이제 가공용으로 쓰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아몬드가 수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먹어보니까 땅콩보다 더 맛있고 땅콩의 대체 효과가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값도 싸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공돼서 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몬드가 땅콩의 영역을 쫙 잠식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소비자들의 입맛도 맞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도 이제 이게 맞고, 뭐 호텔 요리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부 정책이나 뭐가 이제 이렇게 없으면 이거를 이제 수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대체하면 이거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그죠?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은 땅콩보다는 아몬드가 더 좋으면 그 아몬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정책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없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수입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사람들이 땅콩보다는 아몬드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 땅콩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땅콩을 계속 그 아몬드를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고 또 땅콩도 수입하게 나중에 또 미국 농산물에는 이제 땅콩을 또 수입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입하니까 이제 그 땅콩이 남아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그 수매를 한 3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일보 1988년도 자료인데 올해 땅콩 수매가
2,917톤 정도인데 전체 생산량의 28%, 30% 정도만 수매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수매를 계속 줄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 소비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땅콩보다는 아몬드를 선호하고 그 시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땅콩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게 되니까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요? 국내 농산물의 이 땅콩을 이 덕적 섬 중에서는 그 물이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움증이나 피부병이 있으신 분들은 울도 가서 이렇게 물맞이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아픈데 가려운데 이렇게 물을 이제 씻으면 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이 되게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맑고 좋았는데 효험이 있었는데 염소라고 많이 기르다 보니까 염소가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데 너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물이 올라오는 상류층까지 올라와서 그 물 먹고 거기다가 이제 배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먹고 오염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울도는 염소의 피해들이 꽤 있는 편이고, 뭐 여기 덕적도 마찬가지고 구럽도도 마찬가지고 무인도인 선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는 워낙 그 많은 그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럽도에 가시다 보면 그 산에 방목으로 이렇게 있는 그 염소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환경을 망치게 되고 또 그 큰 오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럽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구럽도는 이제 덕적에서 배를 타고 또 가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뭐 핵폐기장 반대 투쟁이랄까, 뭐 백패킹이랄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꽤 유명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서해안 뭐 갈라파고스 이렇게 섬이라고, 신비의 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보거나 연구자들이 이해해서 보면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미 1920년도에도 폭풍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웠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57년도 이 국립중앙박물관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를 방목했던 정도, 그 다음에 뭐 땅콩 정도 하고, 여기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이런 데는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만 좀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은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구럽도의 그 땅콩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